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리더분들이 막 앞에도 미팅이 있으시고, 저희도 뭐 세팅하고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와주시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저기 창밖으로 가을 하늘 어때요? 참 맑고 어떻게 저렇게 드높을 수 있을까? 공기도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은 날인데요. 이런 날씨 만끽하고 계십니까? 어제 사실은 날씨가 조금은 흐렸죠. 그런데 여행하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처럼 사실 2020년도에 처음으로 여행 수업을 어제 다녀왔었는데요. 참 여기서 가까이 있더라고요. 오산에 있는 물향기 수목원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족분들 꼭 같이 가시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나 예쁘고 네, 저도 나중에 가족이랑 꼭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얼마나 신나게 놀고 뛰어놀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만 있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느껴졌고, 그걸 막 마음껏 발산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너무 보였고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자주 나갔으면 하는 이 바람이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자, 여행 수업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급하게 자정까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뭘까요? 네. 네, 맞아요. 한 20분 했어요, 저거. 네, 한 명도 안 잡혔어요. 저기는 미로원이라고 하는데요. 안에 들어가면 완전 미로예요. 나무로. 예.
네, 어제 여행 수업의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사진 아이들이 무척 많지만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저희가 사진을 올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 바로 찾으세요. 네. 우리 여행 수업 다녀와서 사실은 우리 교사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 바로 그냥 들어 눕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바로 향한 곳은 놀이터, 풋살장, 예, 바로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의 에너지는 정말 놀랍구나 저희가 새삼 느꼈었습니다. 오늘 학부모 교육에서는 우리 더샘물학교의 리더분들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학교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시고 앞서서 섬기시는 리더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사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또 삶의 꿈, 소망, 그다음에 이 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정과 더 긴밀하게 우리가 협력하는, 동역하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서베이를 1차적으로 한번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총괄교장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먼저 그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가 사실은 큰 규모는 아니죠. 저희가 아직은 작은 규모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건강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능들이 생략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더욱이 향후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간 샘물 중고등학교에서의 운영 경험들 그리고 자매학교인 WCA로부터 참 많은 조언들을 받고 많은 자료들을 받았는데요. 매년 가서 연수를 하면서 운영 노하우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쌓았는데 그래서 저희 조직 구조가 사실은 일반 학교나 다른 기독교 학교하고는 다른 참 독특한 그런 운영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특징인 것이 바로 총괄교장이라는 제도인데요.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면 총괄교장을 가장 헤드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헤드 오브 스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 기업체로 따지면 CEO에 해당하는 위치인데요. 학교의 교육과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우리 권문영 총괄교장님이 섬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하 교장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초등교장으로 우리 이정미 교장 선생님, 그리고 중등교장으로 우리 이찬영 교장 선생님, 그리고 단순한 행정실이 아니라 학교의 전체적인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지원본부장으로 제가 겸임해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리고 저희 매주 나오고 있는 더샘물 복상 가이드 있죠. 그것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그 조직이 바로 더샘물 비전센터입니다. 그래서 비전센터장에는 이찬현 목사님이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찬현 교장 선생님과 이찬현 목사님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가족분들께 우리 리더분들이 각자 자기 소개에 대한 짧은 말과 가족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어디에서도 우리 리더분들의 가족을 소개한 적은 없었어요.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미 선생님, 교장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순서상 우리 권문영 총괄교장님,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 머리가 나빠졌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제가 먼저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가족 사진을 마련하다 보니까 3대가 있어서 사진 한 장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내하고 이녀 일남이 있습니다. 이쪽에 제 보기로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우리 큰딸하고요, 우리 사이하고 외손녀 둘 이렇게 있고요. 용인에 살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 저를 많이 닮은 사람 한 2사람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가 이쪽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있는데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맨 앞에 있는 아이가 저희 막내인데 늦둥이라서 큰애하고 14살 차이예요. 우리 샘물기독초등학교 1기고 샘물중학교 1기, 샘물고등학교 1기. 그리고 저하고 39년째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참고로 우리 큰딸이 어딜 가면 권장로님 딸이세요? 이러고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손녀가 향상유치원에 다니는데 둘째 아이 보고는 제 외손녀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미 교장 선생님 가족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날을 위해서 제 남편을 신비주의로 좀 이렇게 유지했었는데 그동안 좀 궁금하셨나요? 네. 제 남편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부목사로 또 개척교회 목사로 되게 많이 수고를 했었고요. 지금은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면서 좀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딸 예진이는 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4기로 졸업해서 지금 대학생이고요. 아들 준하는 샘물유치원, 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6기로 졸업해서 지금 대학생입니다. 딸은 이제 20대가 되니까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친구가 되어 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분당 샘물초등학교 때부터 부름을 받아서 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지금 이렇게 더 샘물학교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동탄에서 또 이렇게 너무나 귀한 가정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창현 교장 선생님 가족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가족들 사이에 인기 투표를 하면 늘 1위를 하는 남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비밀은 금방 알겠죠? 남자는 저밖에 없어요. 사실은 추석 연휴 말미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료해하셔서 모시고 이제 무량기 수목원을 갔어요. 답사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구순 지금 1년 앞두고 계신 장모님, 그리고 31년 동안 함께 산 제 아내, 그리고 큰딸, 둘째 딸이 있는데 늘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가족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녀들과 아내와 장모님과 나누는 대화가 유쾌하고 진지한 게 1초마다 이렇게 모두가 바뀔 수 있는 그 특권이 믿음의 가정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장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위? 네, 이런 말씀 많이 물론 이제 듣던 그거는 제 평가고요. 저랑 지금 14년째 같이 모시고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장모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면 언제부턴가 이렇게 정색하세요. 내가 왜 자네 장모인가? 어머니지. 그러셔서 제가 며느리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그렇게 지칭하는데요. 친밀하게 대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들한테 유익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퇴근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랑 끌어안고 뽀뽀하고 할머니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손녀 딸들하고 있을 때마다 그 감사한 것을 이렇게 격려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데 믿음의 가정 안에 주신 특권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리더분들에게 또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자신을 잘 표현하는 동물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마 응답을 해주셨을 텐데, 그래서 대표적인 동물 세 종류를 지금 파워포인트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있죠? 말이 있죠. 이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 같은 말이 있고, 그다음에 부엉이, 독수리. 자, 말은 누구일까요? 혹시 연상되세요? 누구시겠다? 네. 네, 이정미 교장 선생님. 맞추셨어요. 교장 선생님, 왜 말을 선택하셨죠? 네, 저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드넓은 초원을 너무 좋아해요. 항상 이렇게 펼쳐져 있는, 막히지 않은 초원을 너무 좋아하고요. 이런 초원을 정말 힘차게 달리면서 제가 보기에 동물 중에 가장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힘차면서도 멋있게 달리는 말의 모습을 정말 좋아하는데, 때로는 초원에서 그냥 풀을 뜯고 가만히 있는 말, 또 때로는 즐겁게 달리는 말, 때로는 목적을 향해서 말은 한 시속 70km로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또 이렇게 힘차게 달리는 말, 어떤 말의 모습이든 제가 좀 살고 싶은 그런 모습과 참 비슷하구나 해서 네, 네.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떤 동물들을 추천해 주셨을까요? 네, 가장 많이 나온 게 미어캣. 네. 계속해서
학교를 살피면서 혹시 이상한 분들이 학교에 오지 않나 이렇게 경계하시고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계속해서 살피시는 이미지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반딧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세요. 자기를 불태워 학교에 빛을 밝히신다. 네, 감사하네요. 우리 교장 선생님, 본인의 장점, 사실 이 앞에서 자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좀 PR해 주신다면. 네, 너무 많아서 시간이 다 갈까 해서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아까 말이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 제가 좀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게 서지면 좀 이렇게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실 더샘물학교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했으면 제가 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왔을 때 제 딸 아들이 거의 고3 뭐 이렇게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 집도 멀리 있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걸 고려했으면은 고민했을 텐데, 사실은 기도 가운데 동탄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시는데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목적 오케이 가자 이래서 또 오게 되는 그런 추진력이 또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3 때 대학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의아스러운 결정이기도 했어요. 네. 조금 뭐 점점 이렇게 자랑이 되어 가는데 조금 참고 들어주시면은 제가 대구 여자인데 어떻게 뭐 고3 때 이제 서울대 수학교육학과랑 카이스트랑 둘을 다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당연히 서울대를 원하셨는데 저는 카이스트 학부 제가 1기예요. 그래서 대전에 유성에 가보니까 허허벌판에 건물만 있더라고요. 와, 여기서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해서 카이스트 학부를 1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참고로 거기에 풀밭이 되게 넓습니다. 네. 지금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여학생 회장을 하셨다고요? 제가 어딜 가나 좀 대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미모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미모 아니고 춤과 노래입니다. 네. 1기로 들어갔는데 사실 1기니까 제가 1학년밖에 없잖아요, 학부가. 그래서 위에 선배들은 없었는데 남학생은 한 450여 명, 여학생은 한 3, 40명 이렇게 있었는데, 야, 남학생만 대표를 뽑는 게 우리 여학생도 대표를 뽑아야 된다. 3, 40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야, 우리 어떻게 뽑을까 하고 서로 얘기 나누다가 일단 노래 한번 불러보자고 노래도 부르고 하다가 인기 투표로 제가 회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이후에는 일반 기업으로 진로를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삼성 회사 쪽으로. 4학년 끝나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는데, 저는 이 공부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다 생각하고 이제 삼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성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도 여기에 제가 더 목적을 둘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또 이렇게 좀 빨리 그만두게 됩니다. 네. 그 외 스토리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사실 그런 결정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참 열정적이고 좋지만 지금 돌아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 과정들. 네, 사실 오늘 뭐 시간상 많이 생략하고 이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20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은 뚜렷한 목적하에 갔지만 또 저의 어떤 깊지 않은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기독교 교육 16년을 이제 보내면서는 감사한 것은 나는 참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면서 또 이렇게 기업도 갔다가 또 여기도 갔다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이렇게 기독교 교육에 나를 쓰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어서 지금은 감사함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마리 동물 중에서 말은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2마리 동물이 남아 있습니다. 자, 독수리 어느 분이 연상되시나요? 2분 중에서. 네. 예, 우리 라이미 아버님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권문영 총괄교장님, 맞습니다. 독수리. 왜 독수리를 고르셨죠? 동물 생각하라는데 이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한계 경영을 배우고 경영을 했어요. 따져보니까 한 45년쯤 한 것 같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하지? 기독교적인 경영을 한 23년째, 기독교 학교의 경영을 15년째 하고 있어요. 이거 영향도 없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높이 떠서 이렇게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좀 멀리 바라봐야 되잖아요. 또 넓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추진력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뿔소를 생각했는데, 코뿔소는 이렇게 뭐 멀리 뭐 넓게 높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로. 아, 네, 그러셨군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떤 추천을 해주셨을까요, 동물에? 네, 술록이다. 완전히 정반대의 이미지인데요. 학교에 충성하셔서 술록이다 이렇게 답을 달아주셨고, 동일한 대답이 있었어요. 독수리 대장이다. 네, 독수리도 아니고 대장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제비다. 학교에 필요한 것을 엄마 제비처럼 이렇게 물어다 주신다 해서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총괄교장님, 본인의 장점 말씀해 주시면. 장점, 이게 자랑일 것 같아서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진로 수업을 준비할 때 기독교 학교 연구소에서 하는 스위스팟이라는 가서 연수를 들었었어요.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 20사람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장점, 강점을 좀 모아보라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 찾아봤더니 의지가 강하다, 기획력이 탁월하다, 추진력이 강하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쓴다, 기도로 의뢰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학교 리더로서는 너무나 큰 장점인데 우리 어머님들, 이런 분이 본인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혹시 권사님, 우리 사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떠셨어요? 뭐 나왔으니까 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공부벌레, 일벌레.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속 마라토너로 뛴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서 물 달라, 수건 달라.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고 많은 시간을 못하고 배려하지 못해서,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더라고요. 아내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16년 전인데 사는 확률이 20-3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냥 제가 매일 아침은, 아내 아침은 제가 준비합니다. 제 아침도 포함해서. 네, 매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총괄교장님이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창규 선생님, 이제 남은 동물이 부엉이. 네, 왜 부엉이를 선택하셨나요? 이전에 제가 샘물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선물을 하셨는데 부엉이 큰 그 거대한 액자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브로마이드 사진, 칼라 사진 하나하고 부엉이 인형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넣어놨는데 교장쌤이 부엉이처럼 지혜롭고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뭐 이렇게, 그 뒤 거는 제가 닭살이 돋아서 기술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써주셔서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무슨 동물로 비유한다 이전에 생각을 못했는데 부엉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좀 더 잘 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교장 선생님도 제가 오랫동안 뵙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엉이, 단순히 부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아쉬워요. 네, 거기에 한 단어를 붙이고 싶은데 뭐 열정 부엉이, 네, 이러고 싶은데요. 사실은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래서 어찌 보면 부엉이에 대한 해석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남들 편하게 자고 있을 때 깨어서 혹시나 있을 여러 가지의 위험과 가능성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또 우리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추진력이 강하시고 꼼꼼하시고 이러면 또 극복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나름대로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장점을 말하자면 위기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남들은 위기를 맞으면 두려워하거나 좀 움츠려들어서 판단이 잠시 멈추는데 저는 위기를 당하면 판단이 멈추지 않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일에 좀
빠른 편이고, 아까 이정규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권문영 총괄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목적적이고 비저너리의 기질들이 강하잖아요. 저도 목적이 딱 정해지면 중간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난간이 있거나 벽에 부딪히면 벽은 뚫고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인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연륜과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더 사실은 진중해졌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일을 가야 된다 생각하지만 기본 기질은 바뀌지 않는데, 단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살갑게 교제하고 내면을 읽어가는 일이 당신만큼 강한 사람 많지 않은데, 당신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안 들었어요. 그거 제가 10수년 전에 처음 들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할 때도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일을 진심을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준비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한 분은 초원을 막 달리시고, 네,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시고, 예, 이렇게 모든 난관과 벽을 다 뚫고 가시는 이 세 분의 리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분, 우리 아버님들 직장 상사로서 맞이했다, 어떤 느낌이실까요? 네.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 디스크 성향의 주도형과 C, 꼼꼼한 신중형이 같이 계신 분이 사실 리더로서 가장 힘든 분이거든요. 저는 이분들과 지금 현재 8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너무나 성숙한 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본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가족들은 진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지금 놀랍게 저를 보고 계신 이유는 사전의 시나리오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 분도 모르게 비밀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따님들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영상 편지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이 세 분들 놀라실 건데요. 자, 우리 영상으로 우리 따님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엄마는 낮에는 학교일, 밤에는 또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옛날부터 자주 봤고, 또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요새는 좀 힘들어하고 피곤한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저도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준아나 나나 특별하지 않으라. 너무 수고가 많고 고생한 거 다 알고 있고 고마워. 그리고 힘내. 안녕. 저희 아빠는 매일 하루를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생인 저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빠를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 이제부터는 너무 학교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언제나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찬현 교장 선생님의 둘째 겸 막내 이민재입니다. 저희 아빠는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이건 많이들 모르실 텐데 애교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저희는 아빠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 제가 20대 후반인 게 처음인 만큼 아빠도 20, 30대 딸들을 둔 게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관계의 새로운 영역을
함께 모험해야 되는 건데 누군가는 꺼려할 수도 있는 그 모험을 매 순간 평생 기쁨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빠, 철없는 딸이지만 무한한 인내심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네, 우리 따님들의 깜짝 영상을 보았는데요. 교장 선생님, 이창희 교장 선생님, 우리 막내 따님의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희 딸 언급을 하기보다 우리 이정 교장 선생님, 우리 예진이 화면 통해서 오랜만에 보는데 예진이가 정말 많이 컸다. 멘트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고요. 아니,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왔지만 속마음을 저렇게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딸과 관계를 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서 그건 너무 감사하고 따뜻했고, 우리 다은이 늦둥이 막내라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 부모의 길을 따라서 그분의 한 걸음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한 게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뭐가 돼야겠다는 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만 잘했고 그냥 엄마 말씀 잘 듣는 큰아들. 예, 그래서 엄마 손에 이끌려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그때는 피아노 학원에 남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예, 저희 어머니의 꿈은 얘를 어떻게 하면 외과 의사를 만들까. 손재주가 좋아야 하니까 피아노 교육을 시켜야겠다. 어떤 음악에 대한 조회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손이 빨라야 돼. 그러면 피아노야. 근데 저는 이제 꾸준히 9년 동안 피아노 학원을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다녔던 아주 착한 아들. 그리고 사실은 꿈이 없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요. 우리 리더분들은 어릴 때 어떤 꿈들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이창인 교장 선생님. 네. 문학 소년? 네. 어렸을 때는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시골에서는 뛰어놀기만 했지 책을 읽지 않다가 중학교 때 도서관에서 만난 책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덕분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방학 동안에 다 섭렵해서 볼 만큼 독서 벌레가 됐어요. 그리고 야단 엄청 맞았죠. 왜냐하면 식탁에 앉아서도 책을 계속 읽었으니까. 그러다가 뭐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글을 쓰고 소설, 시 이런 것들을 써가다가 나중에는 전문적인 동인지를 만드는 일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친구들이 추천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그 100일장을 하는데 냈는데 장원이 됐어요. 그랬더니 추천받아서 박두진 선생님이 생전에 계실 때 대학 100일장에 냈는데 거기에도 당선이 돼가지고 제가 그 대학 국문과를 가면 장학금을 받고 계속 다닐 수 있는 혜택을 받기도 했던,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도 받고 스스로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성인 돼서 이걸 어디다 쓸까 싶었는데 샘물중고등학교에 처음 이제 교장으로 가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느낀 게 인문학적인 필요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자극을 받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필요하면 독서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나 둘이나 다섯이나 이런 시간들을 계속 꾸준히 보내왔었습니다. 네네. 자료 화면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파워포인트 보시면 솔티와 함께 이 두 번째 버전 앨범,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주 유명한 CCM 쪽인데 이 전체 기획과 실제 그 첫 번째 메인곡을 노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이찬영 교장 선생님이라는 네, 그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제가 사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래를 제법 주변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5년 동안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새벽에 아이들을 모아서 연습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병원 선교를 3층에서 9층까지 양쪽을 계속 다니면서 노래하고 전도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5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발런티어로 참여했던 청년분들 중에 그 나중에 뮤지컬을 하는 분들이 관계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디션 요청을 해서 오디션을 봐서 오디션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그 당대에는 CCM 가수로 굉장히 잘 나갔던 최인혁 씨가 그 오디션에도 들어왔었는데 그분을 제치고 제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그 솔티와 함께 기획 그리고 거기 메인 캐릭터로 참여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는 일까지를 진행해서 같이 갔죠. 네.
그리고 이후에 신학교나 목회로의 부르심은 어떻게 된 거죠? 목회로의 부르심은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제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속으로 저는 안 부르셨는데, 스스로 안 부르셨는데 왜 주변 사람들만 부를까? 그걸 이제 나중에 보니까 외적인 콜링인데, 그래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콜링을 응답하고 목회자로 부름받게 됐고요. 그 전에 선교사로 제 아내와 결혼하고 모슬렘 사역을 했었어요. 저기 그 버기에 누워 있는 아이가 저희 지금 이제 한참 성장한 우리 큰 딸이 지금 저기 지금 아기로 누워 있고요. 저랑 제 아내가 누군지 보이시나요? 안경을 쓰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제 아내고요. 맨 앞줄에. 그리고 아기 옆에 옷을 보라색 체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노방전도 하면서 마임으로, 사실은 몸짓은 만국 공통어니까 마임을 했었는데 저희 팀에서 제가 거기서도 메인 캐릭터로 이제 그 앞에 나가서 마임을 하고 그 이후에 전도하는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우리 이정미 조교 선생님은 꿈이 어떤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 네, 사실 저는 이제 좀 뭐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좀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무척 저를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으면 다 저를 봅니다. 그럼 제가 딱 선생님 좀 노래 한번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이제 소풍 가서도 제가 사회보고 이렇게. 근데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 이제 내가 뭘 될까 하면서 하다 이제 뭐 수학이나 과학을 뭐 좋아하고 잘하니까 뭐 수학자나 과학자가 뭐 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길이에요. 별 꿈이 없어요, 사실.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고문혁 총괄교장님. 저기 사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5학년 때 국무총리를 꿈꾸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야? 좀 약간 궁금했어요. 예, 대통령은 좀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그리고는 6학년 돼서 유엔을 배우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몰랐는데 공부 잘하는 재능은 주셔서 중학교 때는 그냥 주위에서 판검사 하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판검사 하는 거지 이랬는데 고등학교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판검사 되면 평생 죄인을 만난다 이래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물리가 좋아서 교수를 하나? 근데 우리 땐 교수도 배고파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저도 좀 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야 되겠다. 이 꿈을 고1 때 17살 때 가졌고요. 그냥 평생 그냥 공부벌레 일벌레로 했더니 뭐 경영학과 자연스럽게 갔고 그냥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우리 때는 카이스트가 없어서 뒤늦게 대학원 때 카이스트 갔습니다. 네. 사실은 총괄교장이 아까 뭐 독수리 이렇게 연상하셨을 때 멀리 보시고 세밀하게 보시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꿈도 대간히 멀리 보시는데 현실적으로 보시죠. 교수하면 배고플 것 같으니까 이런 아주 현실적인. 사실은 이런 분들은 제일 취약한 게 이 예체능이죠. 예술적인 감각 이게 대단히 취약한데 근데 어렸을 때 미술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4학년 때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저게 최고상 트로피입니다.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어디 있을 것 같아서 집사람 보고 물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술을 했냐면 형님 누님이 공부는 잘하는데 은미체에서 술을 못 마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반 해라 이래가지고 미술반 들어갔는데 한 학년에 500명이 넘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딱 두 사람이 미술반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 트로피 받았고요. 아내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네. 두 분의 연애 역사가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었네요. 예, 결혼했을 때 반지 안쪽에
1962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1962년에 만나서 1981년에 결혼했습니다. 와, 네. 자, 저는 2006년에 샘물교회로 이제 직장 이직 때문에 분당에 오게 되면서 샘물교회를 출소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분당 샘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학부모 교육을 받고, 아, 기독교 교육이 정말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왜 그동안 교회가 이 사역을 하지에 대해서 참 의문들이 많았는데, 박원정 목사님이 이 사역의 교회 중심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기업체에 있다가 컨설팅을 하다가 이 사역에 뭔가 헌신하고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을 주셔서 이제 저는 2013년도에 샘물중고등학교에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세 분의 리더는 그 전부터 이 기독교 학교 사역에 몸담아서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사실은 왜 이 기독교교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총괄교장님, 어떻게 해서 기독교 교육 쪽으로? 네, 아까 17살에 가졌던 꿈, 사업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평생 그냥 공부벌레, 일벌레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에서 사업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는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이 10대 그룹에 있다가 벤처 캐피탈로 갔는데 저도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더니 36살에 상무가 됐습니다. 남들보다 한 10년 빨리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벤처 기업을 하게 됐고요. 세계 30개국을 다녀서 지금 인공지능형 기술 이야기하는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형 자동식 수학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너무 좋다고 법을 바꿔서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었어요. 그래서 1997년이 되면 정말 속칭 대박이 터진다. 그래서 대박 터지는 거, 꿈이 실현되는 걸 보고 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거래처로부터 부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가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한 4년여 있다가 부도를 또 맞아가지고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17살 때 가졌던 꿈이 47살 때 깨졌어요. 제가 학력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학력 또 일반 사회에서 경력 남보다 10년을 빨리 가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업을 다시 재기해야 되겠다. 재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98%가 됐는데 나머지 2%가 안 돼서 매달 몇십억 벌 일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게 매일 복상을 했기 때문에 하루의 삶은 평안한데 삶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10년 동안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위로가 됐던 거는 아까 모세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40에 미디안 강야로 가서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80에서 120까지 쓰셨잖아요. 제 나이가 53살이 됐는데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사람 봐도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어디다 쓰시려고 하지? 이런데 53살 여름에 신회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형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원을 달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뻥 뚫려서 저도 그냥 여호와만 기뻐하고 있어야 되겠다. 기뻐하고 있었는데 3, 4개월 있다가 박원정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샘물중학교를 설립하는데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이 일을 하십시오. 사업 재개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일주일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기뻐했더니 다음 세대의 생명과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그 소원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주시는구나.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샘물 기독초등학교는 하프타임으로 했고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풀타임으로 기독교 학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민 교장 선생님은 이제 삼성 그만두시고 그 이후에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1990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삼성 데이터 시스템 그 당시에 좀 인터넷 쪽으로 이제 막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또 내가 잘하는 일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만뒀는데 제가 이렇게 보이면 추진력이 있는데 좀 그 다음 단계는 또 이렇게 아주 깊게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나니까 내가 20살 중반인데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4박 5일 정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20대 중반이면 어디를 가서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펼칠 줄 알았는데 참 지금 제로 베이스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너가 참 재능은 있는 건 아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너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너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봤니? 라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 전혀 못했고 아무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저한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면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 얘기했지 너의 꿈이 뭐냐, 너가 무엇을 하고 싶냐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었습니다. 할 때 내가 받은 교육에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4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지금 있는 교육에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회복은 다른 거의 회복이 아니라 성경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초등 시절에 더 많이 생각하게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길에 연결되게끔, 이것이 나처럼 20대 중반에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내려올 때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하려면 신학부터 해라. 그래서 제가 또 목적이 신학이요? 그래서 1992년도에 순종해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정말 지금 그때 공부한 네. 신학이 근데 배움이 신학교에서 또 멈추신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네. 사실 배우시는 이제 과정들이. 신대원 들어갈 때 목표가 신대원 끝나서 교육학 공부해서 기독교 교육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순서적으로 생각해서 신대원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교육학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 남편이 저를 너무 쫓아다녀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제가 사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제 꿈을 잠시 잠시 하다가 예진이 준아 놓고 나서 맞다, 내가 기독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를 생각해서 준아 낳고 나서 이제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감사하게 그 공부가 끝나자마자 한 2004년도쯤에 끝났는데 2005년도에 분당의 샘물교회에서 샘물학교를 준비 중이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공부 끝나고 하나님이 바로 저를 분당 샘물학교 설립 때부터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가만 보니까 저희 중에서 석사학위가 가장 많으세요. 석사학위가 무려 3개? 네. 어떻게 박사는 3개인가요? 없고요. 네. 박사는 없고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그다음에 경북대 교육학과, 네. 또 이제 기독교사 일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 과정의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액치에 기독교 교육 과정 석사 3개를 하게 되는데
박사보다 석사 공부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사는 논문 써야고 힘들어요. 목표를 달려가시는 이 말의 이미지가 너무나 어울린다. 예,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 보니까 이런 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전체 네 분에 뭐냐면 우리 이정희 교장 선생님은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또 신학 먼저 이렇게 하셨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워낙 열정적인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해오셨으니까요. 총괄 교장님은 경영학, 산업공학 경영학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또 신학 MDB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경영학 그리고 석사에서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에 있으면서 또 이 신학의 필요성 때문에 저도 지금 신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런 학교가 사실은 없어요. 학교의 리더들이 모두가 다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 베이스에 있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게 우리 학교에는 참 이게 큰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교육 과정의 신학적인 요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녹아드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육 과정에 학교의 전체적인 문화와 많은 결정들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에 대한 분별이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누어진다는 게 그게 참 감사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창희 교장 선생님. 사실은 목회, 선교사 그리고 또 사실은 이민교회 또 사역도 하시다가 네. 어떻게 이게 기독교 학교로 또 연결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신학 목회학 석사는 왜 비밀을 안 밝히세요? 우리 이정희 교장 선생님하고 신대원에서 오케이 동기예요. 근데 이전에 학교에 올 땐 제가 교장이었고 학교에 이제 교사로 어플라이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이 오해할까봐 마치 그런 학연 때문에 이렇게 끈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접촉해서 제가 모셔왔었습니다. 이정희 기자님. 예, 그래서 너무 귀한 분인데 객관적으로도 흠결 없이 오셔야 된다. 근데 너무 귀하게 학교에 오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 안에서 더세멀 학교로 오게 된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를 하고 미국 가서 저도 신학 석사, 목회학 박사를 하고 이민교회를 그 사이에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부름받아 왔는데 제가 3년 만에 그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권문영 집사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권사님이 집사님 시절에 이전 교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거든요. 돌아왔는데 예수를 믿으신 상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는 신혼부부 부장 집사님 내외분이셨고 우리 그때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매들한테 핍박 받으면서 주일 새벽마다 축구하고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형제들 몰고 다니면서 막 청계산으로 어디로 5만 대를 다 다니고 그리고 장로님 집 옥상에서 펼쳐놓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때 먹으면 한 50명 모여서 삼겹살 먹은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우리 한 5가정 정도로 시작했는데 신혼부부 모임이 완전 부흥돼가지고 나중에 모임 장소를 터서 할 만큼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기업이 어려우면 CEO가요 자기 재산 딱 가리고 그리고 부도 선언하고 그냥 끝나요. 손 털고. 근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끝까지 직원들까지 살리기 위해서 섬기다가 사실은 나중에 한번 들으십시오. 오늘 제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오늘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구치소에도 1년 동안 계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 교회가 다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공유해서 알게 되는 소위 공공재가 되신 거예요. 그 1년 동안. 왜냐하면 감옥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실은 저는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 부름받아 다시 가서 사역을 해서 뼈를 묻겠다 했는데 2007년에 아프간 사건이 터졌네요. 그래서 제 멘토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뜨거워서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미국이 굉장히 좋아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적이 주님이 부르시면 가서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큰애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부르심은 너무나 분명해서 응답하고 아프간 사건 이후에 2007년에 귀국을 해서 돌아와서 이제 목회 사역을 돌봤는데, 저는 그래서 목회자니까 목회 사역으로 계속 이걸 돌본 다음에 그 뒤에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실 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셨던 거죠. 그 사이에 아프간 사건이 난 그 다음 해에 샘물 중학교가 시작되고, 샘물 초등학교를 준비하고 그 콜링을 받아 섬겼던 우리 권물령 총괄 교장 선생님께서 중학교를 시작하시면서 사실 저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신혼부부 모임 할 때 지금 저희가 쓰는 복상이 기본 원형이 다 완성됐을 때거든요. 제가 너무 고생하면서 묵상을 해서 아예 복상 포맷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눴었는데, 근데 그때 가장 훌륭한 학생이 권문영 총괄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저녁에 먼저 복상을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렇게 삶의 질서를 잡으십시오 했는데, 돌아와서 자매학교 WC를 6번을 같이 제가 5번 동행했나요? 예, 갔는데 방을 같이 썼어요. 그럼 보통 3주, 2주 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중학교를 준비하면서 애들을 모으고 2009년도에 2008년도 여름이었나요 그때가? 하여간 부르셔서 3일 동안 복상 강의를 했어요. 그걸 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복상 강의를 하고 애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성경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한 과목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또 성경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아유 장로님 너무 바쁩니다. 그랬더니 이번 한 학기만 더 해달라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아이들한테 마음이 뺏겼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함께하는 일이. 그리고는 사실은 학교가 조금 어려움을 만나서 제가 교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스스로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왜 네, 불렀을까? 네. 저도 원래 네. 목회를 하시다가 네. 기독교 교육의 학교장으로서 네. 사실은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떻게 그게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저는 그냥 위기의 구원투수로 불렀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보니까 아 이래서 부르셨구나 깨닫게 된 건, 제 아내와 제가 가진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양육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에게는 부모가 역기능 가정을 만드신 부모님이세요. 우리 중에도 계실 줄 압니다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지 않고 기독교적인 생각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은 뭘까? 책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사역하는 중에 영국에서 홈스쿨을 만나요.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학교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홈스쿨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야, 한국이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낱낱이 살펴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원형의 홈스쿨을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만난 원형의 홈스쿨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6가정이 모이면 6가정에 12명의 부모가 헌신해서 12과목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기 전공 과목을 정하고 그거를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커리큘럼을 나누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발전한 것을 적용해서 일주일 시간표가 나오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국 가서 해야 되겠다. 한국에는 홈스쿨이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못했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초점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었고, 아내와 끊임없이 한 팀을 이루는 팀워크를 맞춰가면서 아이들의 습관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점검하면서 키워왔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 제 이전 선배들은 죄송하지만 교회 목사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상처받아서 믿음 잃고요. 그리고 중직자, 장로 권사님 중직자 가정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요. 왜 그럴까? 일상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초점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이 있지만 돌아와서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누군가의 자녀인 거죠. 그 목적에 충실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자로서의 부르심에
자녀를 키우고 남편 노릇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과 그 시간을 20년 보낸 다음에 학교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돌아서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지금 가정이나 그리고 관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그나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실히 해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전파하고 나누라고 하셨구나 깨닫게 됐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주제를 좀 전환해서요. 나에게 더샘물학교는 어떤 곳인가? 우리 총괄 교사님, 나에게 더샘물학교는 땡땡땡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후기 사역이다.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동백에서 캠퍼스를 짓고 일기 졸업생을 막 배출하려고 해서 그때 제 나이가 60이라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메마른 땅의 우물을 파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네. 제가 사실은 뭐 7년, 8년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사실은 같이 동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만만치 않은 환경이에요. 예, 추진력 강하시고 꼼꼼하시고, 예. 제가 그래서 어느 상사보다도 더 준비해서 가야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사실 옆에서 보니까요, 결정하고 고민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 학교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사의 운영도 그렇고 아이들 문제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있다 보면 가장 앞서서 결정하시는 분이 갖는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무엇인가를 참 옆에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시는 가운데 병도 안 걸리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맨 처음에 물어봐서 제가 그냥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호랑이 등에 탔으니까 그냥 타서 가는 거지. 근데 여전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리더십을 저쪽 동백에서 승계하기 위해서 교장쌤, 교감쌤 한 5분하고 북쉐어링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때 또 다른 분이 교장쌤이셨던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10년 넘게 암도 안 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는데 17살에 가졌던 꿈이 30년이 있다 깨졌고 36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인지 그냥 하는 일의 스트레스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게 맞을 텐데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은혜죠. 네, 감사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할까 사실은 아주 실제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창희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에게 더샘물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더샘물학교는 예수제자를 키워내는 영광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더 부연 설명을 주시면. 아이들이 옛날하고 환경이 달라졌어요. 제가 학교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도 더 됐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세계를 들여다봤더니 이 아이들은 새로운 인류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에 와서 담금질이 안 되면 세상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 가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게 선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대학에 가면 대학은 죄송합니다. 제가 시쳇말을 쓰면 거의 깡패 집단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의 그나마 통제 아래 있었던 그걸 다 놓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서열하는 사회가 대학 안에 있어요. 저는 사실 소름 끼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구조를 어떻게 바꾸죠?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성을 가진 아이들로 치열하게 키워야 되는데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로로 믿음 안에서 재련되어서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제자로서 단련되어서 파송하는 곳이라 전 더샘물학교가 영광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전에 교장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제가 늘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은 1년에 졸업식 때 딱 한 번 웃기 위해서 1년 내내 아이들을 끌어안고 마음 아파하며 옆에서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늘 기억이 납니다.
학교가 제가 와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보이는 시간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씨름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뭘 생각해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접근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언제 감동하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그 눈빛에서 그 부모의 눈빛이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감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돌봐요. 자녀를 돌보듯이. 그리고는 이제 어느덧 결혼하시고 자녀를 키우고 하시면서 더 깊어지시는데, 전 기독교 학교에 보내신 은혜고 더샘물 학교에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더샘물 아이들 파송한 현장 안에서 그 열매를 또 보게 하지 않을까. 예. 네. 우리 이점희 교장 선생님에게 더샘물 학교는? 네, 저는 사실 이제 더샘물학교에서 뭐 저의 역할은 뭐 우리 세밀하게 설계하시면 저는 거기에 아름다움의 채색을 입히는 그런 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더샘물학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과 풀과 나무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정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보면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멋져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의 생각이 들고, 저는 예쁜 앞치마를 입고 정원을 꾸미고 있는 정원사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 들판에 달리기도 하시고. 네. 자, 우리 이점희 교장 선생님, 앞으로의 소망, 우리 더샘물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소망보다는 매일매일의 소망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고 기쁨이 돼요. 저에게 매일매일의 소망은 정말 더샘물학교에서 만나게 하는 우리 제자들을 제가 그날 제가 줄 수 있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그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 소망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매일매일 그런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서 가르치게 되면 우리 더샘물학교가 다른 기독교 학교와는 다른 또 특별한 독특함을 가진 기독교 학교로 세워지지 않을까. 그게 또 조금 큰 소망입니다. 네, 우리 이창윤 교장 선생님은? 네. 앞으로의 소망?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이들의 열매는 여기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파송된 현장에서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파송해서 흔들림 없는 예수제자로 분명히 서는 것 우리가 다 볼 수 없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주님, 제가 다 안 봐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굳건하게 예수제자로 파송한 은사를 따라 파송된 그 현장에서 생명을 확산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으로 세워지는 예수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 기도 제목이 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문영 총괄교장님. 예, 아까 시편 37편 4절 이야기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우리 학부모님들, 교직원들, 더샘물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거거든요. 그 주시는 소원을 이루어가는 교육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니크한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 하나하나로 이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뵙고 인생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물론 그 전에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았지만 다시 한번 인생에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게 참 저에게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이 시간 준비한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각각의 리더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접 경험한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어제 여행 수업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 안에 막 웃음이 가득한 이 모습을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하지만 그 시간들,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저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다. 이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그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니 이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섬기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의 20년, 30년 이렇게 성장했을 때 우리 리더분들이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과 또 동일한 그리고 더 큰 그 은혜 가운데를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실 그 이야기는 어떤 걸까? 그런 또 상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하나님이 써가시는 새로운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그런 이야기에 사실은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그걸 함께 동역하는 자로 우리 학교와 함께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늘 학부모 간담회나 반별 기도에서 말씀드리지만 기독 학부모로 산다는 거 사실은 졸업할 때까지 갈등입니다. 내가 여기에 보낸 게 맞았나? 과연 우리 아이가 성장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그 열매로 나아갈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죠. 옆집 엄마들 계속해서 그렇게 교육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애를 놔두면 안 돼요. 옆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참 쉽지 않은 길인데요. 정말 응원하고 그 길을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긴 호흡과 큰 소망을 계속해서 학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지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된 학교의 고민과 혁신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꿈과 이야기들을 나눈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달 11월 7일에 있는 덧샘물 비전 나눔 시간입니다. 토요일 11월 7일 토요일 11시 그리고 5시 두 번에 나눠서 아마 선택적으로 참석하시게 될 텐데요. 그날에는 우리 덧샘물의 교육이 무엇을 지향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혁신 작업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꿈을 함께 꿈꾸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께 꼭 부탁드려요. 꼭 그 시간 꼭 비워주시고 모든 가정에 참여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임을 아예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1시 타임, 5시 타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네네. 혹시나 부득이 자녀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계시게 되면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또 옆에서 돌봄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저희가 꿈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 학부모님과 함께 동역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텐데요. 그 시간들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자로 세워갈까에 대해서 함께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론하면 그날 자녀들 돌봄은 1, 2, 3학년 아이들 중에서 혹시나 두고 어려운 경우에 이준 선생님 조금만 더. 네네. 1, 2, 3학 작년에 학부모 교육 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실 텐데 이날 11월 7일 날 1, 2, 3학년과 동생들까지는 저희가 돌봄을 하고요. 4학년부터는 뭐 가정에서 좀 자유롭게 좀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어느 시간대에 참여가 가능하신지 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거 한번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기대감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사드리고 제가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고 학부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리더 일어나셔서 예, 우리 수고해주신 리더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 교육의 몇 가지 공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신편입생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부분에서의 이 입학 활동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가정들이 이 기독교 교육에 동역하는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입학 설명회 준비하고 안내하면서 우리 학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반모지기로 섬겨주시는 분들, 또 함께 대표기도 이렇게 기도 동역자로 서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애써서 이렇게 막 뭐랄까요, 동탄만 카페에 막 올리셨다가 징계를 받는 상황도 있고 글 못 쓰는 상황도 막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저희 설명회에 오시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희가 1차 그 모집 마감이 10월 20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에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쉽게도 1차에 마감되지가 않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2차, 3차 아마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전형은 저희가 계속 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사이 설명회가 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주변에 계속해서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화요일에 리더와 만남의 시간들을 계속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육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연결해 주셔서 학교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안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아빠로 엄마로 선다는 거, 사실 저희가 미리 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 면허를 따야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부모가 된다는 건 면허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아빠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지, 아내로서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교육받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부모 교육의 주제가 이제 어머님 세움, 아버님 세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세움은 11월 13일 금요일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열리게 되고요. 4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주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 4주 동안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평일 시간에 되는데요. 이번에 설문하다 보니 또 건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시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줌이나 다른 형태로 가능한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4주간 진행된다는 거.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는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11월 14일부터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약간 다릅니다. 14, 11월 28일.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2차 입학 설명회가 있어서요. 그건 한 주 띄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11월 14일, 28일, 12월 5일, 12월 12일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아버지 세움이 진행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아버지 세움과 어머님 세움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당 과정, 예를 들어 초등과정, 중등과정을 아이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필수사항으로 들으면 좋은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잖아요. 아이에게 정말 유익된 선택들을 하시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시간을 내셔서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그게 그룹 단위로 디스커션 하는 게 참 많아요. 나눔이 많고. 그런데 현실적인 물리적인 제약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가 됐을 때 저희가 선착순으로 마감을 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교육과정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이 오픈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신청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밴드나 이렇게 보내드릴 때 바로바로 신청을 해주셔서 나중에 뒷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급식비에 대한 광고인데요. 가을 학기부터 급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초등 같은 경우에는 끼니당 한 끼당 3,910원, 중등의 경우는 5,050원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급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학교의 운영 체제와 또 구조에 또 엄청난 변화가 또 필요했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가 단체 급식소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요건에는 영양사님을 저희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동백에 있는 학교로부터 저희가 식단을 제공받아서 동일하게 구성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이제 감당해야 할 여러 오버헤드들이 이제 무척 많아진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약이 막 늦어지고 중간에 온라인으로 완전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 조리사 분이 사실은 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은 조리사 한 분이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세요. 음식 재료의 조달부터 구매부터 정리, 72명, 3명 정도 되는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매일의 식당 구성, 요리, 설거지, 그다음에 홀 청소 이걸 한 분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여건이거든요. 거기에 또 아시다시피 이번에 계속된 태풍, 그다음에 명절 때 이 상황에서 식재료 단가가 너무 올라버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리사분이 계속해서 고충을 토로하시는 일이 여러 번이 있게 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조리사분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몸담아서 일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사님에 대한 고용 그리고 조리사분의 처우 개선이 같이 맞물리면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정부 지원을 일부 받지만 오버헤드가 훨씬 더 지금 많아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급식비를 한번 추가적인 급식비를 산출하다 보니 이게 월 단위로 정산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산해 봤을 때 월 단위로 갔을 때는 최대 한 2,000원, 끼니당 2,000원.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4,500원을 납부를 했었지만 2,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렇다면 이걸 좀 제도를 바꾸자. 이게 선불 제도로 가서는, 그리고 저희가 이 제도의 운영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기간을 늘려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명절 이후에 지금 식재료가 지금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바꾼 제도는 뭐냐면 식비 청구는 학기 단위로 후불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월 말에 저희가 가을 학기가 종료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겨울 학기가 오게 되는데, 가을 학기까지의 식당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들을 추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 끼당 식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산정을 해서 그것을 청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점 공지를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겨울학기 역시 실제적으로 겨울학기까지 다 운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방학 때 아마 식비 청구가, 겨울학기에 대한 방학에 대한 식비 청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내년 초까지는 좀 계속해서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사님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참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하시는 분이 또 다른 곳에 풀타임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영양사님을 저희가 파트로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그 지원율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아이들의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분들 계시면 꼭 학교로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음 주까지 원래 마감인데 아직은 이렇게 문의 건수가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영양사님의 안정적인 그런 연결, 그리고 계속해서 식단 아이들이 즐겁게 급식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또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께는 특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가실 때 저희가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가부하고 다른 곳에서 학교에 참 많은 마스크를 계속 지원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학교가 비축해야 할 분량 이상으로 지금 많이 와서 우리 가정들이 나가실 때요, 아이당 한 팩, 한 팩에는 5개가, 대형 마스크가 5개가 들어가 있고요. 혹시나
작은 천 마스크, 소형 마스크가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신 가정이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물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 입구에서 그걸 꼭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학부모 교육 마치도록 하고요. 11월 7일에 또 학부모 교육 비전 나눔 행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